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의 4월 26일 2025년 4월 26일 정치평론 시간입니다. 역사와 정치를 연결하는 정치평론인데요. 이 뒤를 한번 보시죠. 오늘이 여러분 1954년 지금으로부터 71년 전에 1954년 71년 전에 바로 제네바 회담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전쟁을 마무리 짓고 다시 베트남 전쟁까지도 다 마무리 짓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프랑스의 입장, 인도차이나에서의 프랑스의 입장 전면 철수.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가 한반도에서의 소련과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정리를 했던 그런 회담이 체결됐던 날입니다. 4월 26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네바 회담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네바 회담의 모습이 있는데 이 제네바 회담은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통한의 회담이다. 이때 우리나라가 정말 이따위 인간이 대통령이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에 접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승만이라는 인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에 접어들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참 여기 이승만 한번 보십시오. 이때 냈던 메시지가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 또다시 우리나라를 팔아먹는다면 영구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희망이 없을 거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다르게 말로 풀면 이거예요. 윤석열이가 70년 뒤에 2024년이니까 70년 뒤네. 70년 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런 한심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과 소련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강대국에 대항을 해서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비상계엄을 할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까? 루즈벨트 때 가스라 테프트, 여러분들 미국의 국무부 장관 테프트하고 일본의 수상 가스라하고가 일본의 외상 가스라하고가 맺었던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이미 루즈벨트가 조인을 했는데 그게 비밀 조약이다 보니까 이승만이 고종의 밀사로 잘못 이것이 체결된 줄 알았으면 루즈벨트를 안 만나러 갔을 건데 1895년 당시에 루즈벨트를 만나러 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루즈벨트가 다 좋은 말로 그래 내가 조선의 입장도 내가 다 생각하겠다 하니까 이승만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가 안고 왔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이미 맺어졌다는 것을 이승만이 돌아오는 배에서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제네바 회담이라고 열리는데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가스라 테프트 조약 같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그게 완전히 틀린 게 가스라 테프트 조약은 비밀 조약이고 지금 이 제네바 협정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에 50몇 개국이 모여가지고 다 우리나라의 입장과 인도차이나의 입장을 여러분 다 보고 지금 협정 조정을 하는 거예요.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무슨 우리나라를 이게 여러분 보세요. 똑같아요.
1954년도에 대한민국하고 2024년도에 70년 지난 그 지도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똑같다고. 비상계엄 선포, 자유 대한민국 지킬 것.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1954년 4월 26일에 한 이승만의 담화와 2024년 70년이 지나서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비상계엄하고, 이거는 낮에 했고, 예? 이승만은 낮에 했고 윤석열은 밤에 했다고. 이 차이를 제외하면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4명이 마지막 토론회를 하되,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서는 김문수 대 한동훈 요렇게 2명 토론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명이 김문수가 35% 이상의 득표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봤을 때 나머지 65%를 싹 쓴다면 한동훈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과반수가 나오면은 4명에서 2명으로 좁히는 게 아니라 1명이 최종 선출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한동훈이가 될 것 같더라 이 말이야. 한동훈이가, 내가 이렇게 4명이 서가 있는 걸 보니까 한동훈이가 서 있는 모습 자체가 뭐예요? 세대 교체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될 것 같아. 한동훈이하고 김문수하고 그러면 신구 대결이 되겠지. 그런데 한동훈이가 되든 김문수가 되든 한동훈이의 핵심 전략은 메가폴리스 5개를 만들겠다는 거야. 기존에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이래가지고 5개의 대도시를 묶어가지고 규제를 다 풀어서 전부 다 메가폴리스로 만들겠다. 자, 100만 번 양보해서 그게 현실화된다 치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점이 뭡니까? 이 제네바 회담으로 설정된 최대 문제점, DMZ 문제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DMZ 문제 말고 우리나라에 정말, 내가 여러분 연천군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이거를 제가 강의를 했거든. 자, 여기 개성군부터 여기 고성군까지,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 국토의 한반도 전체 면적의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이 DMZ가요. 이게 DMZ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 아닙니까? 이게 몇 % 될 것 같습니까? 20%입니다. 20%. 우리나라 국토에 이렇게 선이 꺼져가지고 분단이 된다는 건, 여기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20%의 국토가 개발이 안 되고 논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우리나라의 종합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게 어디에 있냐고. 그거만큼 한동훈은 어떠한 정책에서도 남북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승만, 윤석열 딱 대를 잇는 한동훈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이 윤석열, 그 다음이 한동훈이에요. 결국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 한동훈 하면은 이 DMZ를 어떻게 해방시킬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방시키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게 말뿐일지언정 한마디도 안 해. 한동훈이가 가발 쓰고 보정 속옷 입고 키높이 구두 신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발을 쓰세요. 보정 속옷을 입으세요. 묘 앞에서 동영상을 찍으세요. 새우깡을 매운 새우깡하고 섞어서 먹어요. 다 해. 키높이 구두 신어.
이 DMZ에 대한 개발 정책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은 겁니까? 평화 통일을 안 할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선제 공격에 의한 압도적 우위에 의한 통일론만 내세울 겁니까? 전쟁하자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사실상의 총기를 가지고 다 쏴 죽인 때가 1982년도 여러분 1982년도 4월 26일 오늘입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국류면에서 국류지서에 그 파출소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수류탄하고 다 들고 나와서 62명을 쏴 죽인 우범곤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어.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얼마나 의령군 사람들이 슬픔에 젖었는지 아십니까? 4개 마을에서 총기 난사, 우범곤 사건, 자기 그 우범곤 순경이라는 애가 청와대에서 전두환이 경호한다고, 왜냐하면 의령군 출신이니까 전두환이가 지 고향 출신이라고 30경비대대 여러분 그 청와대 경비대대에다 넣어준 거야. 30 이래가 쓰는 부대 있잖아요. 예? 그 속칭이 있는 내가 노란 딱지 물까봐 내가 말을 못하게. 여기 우범곤사 그래야.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술만 먹으면 애가 개가 되는 거야. 술만 먹으면 애가 막 정신병자가 되는 거야. 다 때려 부수고 난리 나니까 저 의령군 국류면으로 보내버렸다고. 상간벽지로 보내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누워 자는데 그 동거하던 여자가 요렇게 가슴에 붙어있는 똥파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탁 쳤다 이 말이야. 그래 자는데 깨우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시작한 사건. 그런데 이건 어떻게 그 초파리를 때리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마지막까지 그 약혼녀는 살아 있었거든. 숨이 요만큼 붙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진술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한 마을에 66명을 모조리 쏴 죽였던 엄청난 사건. 이게 바로 우범곤 사건의 진상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요 82년 4월 26일에 여러분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이 성공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그냥 오늘 4월 26일이죠. 그 150일 가까이 되는 동안 저도 여러분 앞에서 방송하고 있는 저도 계엄군에게 학살됐을 겁니다. 영현백에 다 들어갔을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남북 평화 통일을 안 하고 계속해서 냉전주의로 가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정책 앞에서 저는 오늘 마지막까지 토론회를 보면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한테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자, 무조건 굽히고 들어가자 아닙니다. 적어도 나라의 대통령쯤 되는 사람은 이 DMZ 문제를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겠는가를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은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 정책,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계속해서 정책적인 무리수를 가져왔다면 조금 방향을 바꿔서라도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저런 우벙고이 같이 다 쏘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평화적으로 저 DMZ만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여기 베트남을 우리 가족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있는 다낭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이 분단됐던 지역입니다. 그 분단도 54년 제네바 협정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 해결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와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보정 속옷이 어쩌고 뭐 가발이 어쩌고 뭐 키높이 구두가 어쩌고 뭐 댓글이 어쩌고 정말 수준 낮아서 정말 못 봐주겠더라. 정말 미국과의 관세를 하는데 뭐 CBDC가 어쩌고 저쩌고 미국에 비트코인을 하면 지금 우리 한국 대통령이 하면 비트코인을 그대로 받아준대요.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도지코인을 했다가 우리나라가 엿됐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 권도원이가 다 해가지고 말아먹었잖아. 뭘 우리나라를 다시 하게 해준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정말 한심한 국민의힘 대선 토론이었습니다. DMZ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71년 전 오늘 제네바 협정에서 불쌍하게 희생됐던 우리 한반도, 미국과 소련과 중국의 이 세 강대국의 수렁텅이에 도저히 잘못 놀아놨던 우리 한반도, 어떻게 하면 저 국토의 20%를 떼주는 거에 대해서는 걔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왜 우리나라만큼 잘 살 거라고 7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저 나라보다도 잘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 우리가 지금 러시아보다 잘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오늘 제가 좀 흥분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흥분한 이유, 저 우벙곤 사건 1982년 4월 26일 우벙곤 사건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저때 희생된 수많은 죄 없는 의령군 국유면 출신의 많은 유가족 여러분들의 명복을, 정말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다시 빕니다. 국민의힘 후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2명이 될지 1명이 될지 정해지겠습니다만은, 저 정해지는 사람은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런 거, 뭐 자유 반국가 세력을 전부 다 치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에 앞에서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과가 당연하다면은 정책적으로라도 저 DMZ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내놓으십시오.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겠죠? 이재명 후보에게도 똑같이 남북 평화통일에 대한 구상을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